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수정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실까요? 네이버 주주라면 최근 보도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우리 네이버에게 악재가 될 만한 뉴스로 확인되는데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에 대한 분석을 원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만이라도 꼭 부탁드리면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기사의 핵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금융당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지분 50% 플러스 1 이상의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향을 여당에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는데요. 취지는 명확합니다. 혁신보다 먼저 안정성과 감독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비은행, 증권사와 핀테크, IT 플랫폼 기업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드러나고 있고 특히 은행 인프라가 없는 기업들은 초기 발행 주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만 보면 은행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네이버에게는 악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 주가 반응입니다. 이 뉴스가 나온 이후에도 네이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왜 주가는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 뉴스는 시장 입장에서 새로운 악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부터 전면 개방하지 않고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시작할 거라는 점은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도는 네이버가 배제됐다라는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 그동안 애매했던 정책 방향을 정리해준 뉴스로 받아들여진 거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입니다. 보통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주가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버티거나 반응합니다. 지금 네이버 주가가 보여준 반응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 구조가 네이버에게 불리한 구조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누가 코인을 발행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의 본질적인 역할은 발행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강점은 결제, 커머스, 콘텐츠, 플랫폼 트래픽, 그리고 AI 기반 서비스 연결인데요. 따라서 발행은 은행이 하더라도 그 코인이 실제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점에서 네이버 같은 기업은 결코 배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번 정책을 네이버가 끝났다가 아니라 초기 주도권은 은행 확장 단계에서는 플랫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번 구조는 네이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있는데요. 은행은 안정적이지만 기술 확장과 서비스 연결은 느립니다. 반면 네이버는 이미 사용자, 서비스, 결제 흐름을 모두 갖고 있죠. 제도가 안정화되고 이걸 어디서 쓰게 할 거냐라는 논의가 시작되면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걸 시장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주가가 이번 뉴스에 밀리지 않은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번 스테이블 코인 관련 보도는 네이버에게 단기적인 폭등 재료도 아니고 명확한 악재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만약 시장이 네이버가 구조적으로 배제됐다고 판단했다면 주가는 분명히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버텼고 오히려 반응했죠. 이건 시장이 네이버를 후속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플레이어로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슈를 공포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테마에서 제도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네이버는 그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기업 중 하나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정책 뉴스 이후 네이버 주가가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정책과 시장 심리 관점에서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내일의 이슈와 함께 네이버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